안녕하세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지금 독서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비결, 네 가지 말씀드렸고요. 하루에 5분 책 읽어주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 책을 읽어주면 좋은 점 뭐가 말씀드렸죠? 듣기 능력이 신장되고 듣기 능력이 좋아지면 국어력이 굉장히 발달된다, 신장된다. 국어 능력이 신장이 되면 그러면 책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는 거를 들으면서 아이가 상상력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책도 더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스타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5분 책 읽어주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책 권해드렸어요. 일단 엄마가 신문 기사 같은 거 읽어주셔도 되고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다음 보시면서 신문 기사 읽어주셔도 돼요. 이제는 저희 간단한 거 하루 5분 굿나잇 스토리 말씀드렸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고마워요 꼬마 요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꼬마 요정 이야기요. 네, 그래서 뭐, 이 한 켤레, 두 켤레, 얘네들이 몰래 몰래 이제는, 구두를 만드는 꼬마 요정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구두쟁이 부부는 작고 앙증맞은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마운 꼬마 요정을 위해 옷을 선물하기로 한 거예요. 그날 밤 꼬마 요정들은 구두쟁이 부부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는요, 날이 밝기 전에 다들 구두방을 떠났단다. 꼬마 요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해서 5분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예쁜 말이 있냐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예쁜 말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약간 무뚝뚝해서 이제 누구에게나 가끔은 꼬마 요정이 찾아온단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면은 아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기다려봐. 생각지도 못한 어느 순간 너를 위해 꼬마 요정이 또 찾아올 거야. 아무도 모르게 살짝 도와주고 떠나는 너만의 꼬마 요정. 자, 떨리고 설레고 간절한 시간들이 충분히 쌓이면 소리 없이 찾아오는 너만의 꼬마 요정. 너무 예쁘죠? 엄마가 이런 말 해주면 아이들이 아침에 막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랑 읽어주시면 좋지 않나. 그래서 하루에 5분 꼭 책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그림책 겉표지로 상상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백희나 작가 책이나 안녕달 작가 책이나 신스케 책이나 모두 그림책 겉표지 또는 속지에 상상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독서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독서 전, 중, 후 중에. 고학년 어머님들은 독서 후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어우, 독후가 중요하지. 책을 읽었으면 결과물을 내줘야죠. 그죠? 근데 절대 아니에요. 독서 전이 저는 정말 50% 이상이 간다고 생각해요. 감히 60%라고 말씀드릴게요. 60% 독서전을 해 주셔야 독서 중이나 후가 굉장히 재밌고 아이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독서 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책이 너무 궁금해야 돼요. 언박싱 같아야 돼요. 이 책이 정말 이 책이 너무 궁금해 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겉표지로. 이 책을 안에를 쉽게 여시면 안 돼요. 쉽게 열어주시면 안 되고 아이랑 그냥 쭉 여기를 보면서 겉표지 이 이름은 제목은 왜 이럴까 이 표지는 왜 이럴까 뒤에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색깔은 왜 이렇게 노랄까 이런 얘기를 정말 60%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러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기 안에도 속지 한번 볼까요? 이 안에 발자국이 요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왜 더 많고 여기 삐약이 발자국이 뭘까? 그죠? 제가 노트북 카메라가 네, 여기 삐약이 발자국은 뭘까? 아까는 왜 고양이 발자국만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뒤에는 이렇게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60%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요 지금 선물을 푸르지 않아 본 그런 이제는 선물 박스인 거예요. 그리고 요새 언박싱이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언박싱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독서 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겉표지 한번 좋은 겉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책 겉표지로 상상하게 만드는 책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친구가 된 먹구름과 개구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는
먹구름이랑 이제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 먹구름이랑 개구리랑 이제는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림만 봐도 어떻게 해요? 네, 개구리가 이 아이랑 얘기하시면 돼요. 개구리가 먹구름을 보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 하는 느낌인 거 같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랑 뭐 친구가 된 먹구름이랑 개구리랑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이 그림자만 안에 그림이 돼 있는데요.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책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예, 무지개 물고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요 진짜 시리즈까지 쫙 나왔는데요. 이 책은 속표지, 겉표지 말고요. 요 속지 있죠. 요 속지, 좋은 책은요. 속지에도 다 내용이 있어요. 속지에 내용이 있는데 이 속지도 보시면 무지개 물고기가 제일 처음에 어때요? 반짝이가요. 이렇게 가득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쪽 속지에 보면은 하나가 남아요. 그럼 아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았는데 왜 하나뿐이 안 남았을까? 아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야기를 하겠죠. 엄마, 병이 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궁금해서 왜 도대체 하나만 남았을까? 네. 그러면서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으면서 그림책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랑 표지를 가지고 아이랑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삐약이 엄마도 사실은 제가 막 얘기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색이 왜 노랄까? 그죠? 이런 거 같은 얘기를 좀 많이 해줘. 삐약이 엄마가 뜻이 뭘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이거 내용이랑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름을 인정하는 법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이런 생각도 재밌네.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바른 그림책 읽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독자 입장에서 사실은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일단 저는 아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책, 그리고 또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귀하게 여기는 책,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랑 더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책,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책,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사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이런 책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그림책을 엄마가 권해주셔야 돼요. 올바른이라는 거는 각자 자신한테 흥미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아이한테 각자 흥미로운 거,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책을 좀 권해주시면 좋냐? 일단 제가 지금 읽어주셔야 되는 거는 국어 교과서에 나온 실린 작품 먼저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읽으면 네, 저는 이 책 권해드려요. 그림책 놀이 1년 12달에서 공부머리를 만들어주는 그림책 놀이 1년 12달에서 이거는 월별로 그리고 주별로 이게 책들을 다 권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면 아이의 관심 분야에 맞춰서 독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 안에 한번 들여다보면요. 네, 요새 이제는 12월에 지금 촬영을 했거든요.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예요. 그러면 이 주별로 이제는 김장에 맞는 도서, 엄마는 관심 없지만 시댁 가서 막 속 묻혀야 되고, 그죠?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김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듣고 했기 때문에 김장에 대한 책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이 그림 보고 여기 한 줄 소개가 있거든요. 어떤 책 사면 좋을까? 김장의 역사도 좋고, 뭐, 왜 김치가 좋을까? 뭐 이런 책들이라든가 뭐 꼭 대여 말고라도 제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서 뭐 한 권 정도는 구매해 주시고 대여는 아이가 선택하는 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거든요. 네, 이제는 제가 업로드할 땐 크리스마스 지났겠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관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책들을 어떤 걸 읽으면 좋을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이제는 읽어주시면 좋다는 거죠. 또 이게 지금 이 그림책들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누리 통합 과정이 있어요. 그거랑 주제랑 연계가 되거든요. 지금 주제가 사실 나눔이거든요. 그럼 나눔에 관한 책들을 네, 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책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학년별로 어떤 도서를 읽으면 좋은지, 난이도는 어떤지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 맞춰서 조금 읽어주시면 좋다. 그래서 이거는 4세 정도부터 시작한 그림책부터 고학년이 돼서 한 6학년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읽기책까지 소개되는 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권해드리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읽으면 좋을까? 이 시기엔 어떤 게 좋을까? 사실 고민될 때 많잖아요. 그때그때 딱 맞춰서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책들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관심 분야의 독서를 지금 좀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네. 자, 오늘까지 7가지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7가지 중에 2개만 실천하세요. 2개. 2개만 실천하시면, 4개네요. 2개만 실천하시면 정말 우리 아이 책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까지 맞춰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어머님들 독서 고민 있잖아요. 아, 도대체 우리 애 이 책, 이런 독서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될지 제가 독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별표.